오늘은 한 가족의 20년 만에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보, 다녀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출근한 남편은 그날 이후 모습을 감췄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그녀.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두꺼운 통장과 한 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나 짧았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아차,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정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20년 전 갑자기 사라졌던 제 남편이 돌아왔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공원에서 체조도 하고 장도 보면서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받지 말까 했는데 요즘 택배나 배달 때문에 모르는 번호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여보, 나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0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 목소리. 하지만 분명 그였어요. 제가 어떻게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있겠어요. 결혼해서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여보세요. 다시 한번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죠.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간 남편은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동네방네 수소문도 해봤지만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그때 첫째 지훈이는 11살, 둘째 민수는 8살이었어요. 아이들은 매일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물었고 저는 곧 올 거라고 출장 가셨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아버지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와서 20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전화를 해온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분노, 원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리움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렇게 불안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마침 주말이라 첫째 지훈이와 둘째 민수가 집에 와 있었죠. 지훈이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한 달 만에 집에 온 거였고 민수는 평소처럼 주말마다 와서 제 안부를 살피곤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민수가 문을 열러 나갔는데 갑자기 엄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현관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고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분명 그였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못 알아보겠어요. 여보, 그 말에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지훈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빠!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고요. 아마 어릴 때라
아버지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도대체 뭐 하러 온 거예요? 지훈이가 날카롭게 내뱉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아온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어제 전화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하필 아이들이 있을 때 남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때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늙은거린처럼 초라해 보였죠. 낡은 회색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 그의 모습이 어쩐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 사람은 알기나 할까요? 아이들 학비 대느라 밤낮으로 일했던 날들, 집에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받았다며 울며 돌아온 아이들을 달래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그렇게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남편은 그 앞에 놓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어색하게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지윤이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린 채 앉아 있었고 민수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저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에 지훈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지훈이는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죠. 당신이 떠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질문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죠. 남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침묵이 이어지던 중 남편이 조용히 작은 방을 하룻밤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민수가 자기 방을 내주겠다고 먼저 나섰죠. 그 말에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가 사라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지만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한 상태로 한 지붕 아래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모두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집 안에 무거운 공기는 여전했어요. 지윤이는 아침도 먹지 않고 일찍 나가버렸고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죠. 남편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이미 그를 제 삶에서 지원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니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모두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난 아빠 필요 없어.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지윤이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던진 첫 마디였어요. 그동안 지윤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상처, 그리고 동생을 챙기며 조숙하게 자라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지윤이의 날카로운 말 속에 담겨 있었어요. 반면 민수는 조금 달랐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기억난다며 작은 방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결국 지윤이와 제 반응을 보며 선뜻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저는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지윤이처럼 그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때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지금 돌아왔는지. 그날 저녁, 남편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민수가 몰래 음료수 하나를 놓고 간 것 말고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한숨 쉬는 제게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들은 늘 그랬듯이 묵묵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가끔은 제가 엄마인지 민수가 엄마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민수는 어른스럽게 자랐거든요. 그렇게 이틀째 밤이 깊어갔어요.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던 찰나, 남편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제가 놀라서 뒤돌아보려는 순간, 그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얀 봉투 안에는 두툼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게 보였죠. 이게 뭐예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죠. 봉투 안에는 편지와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통장을 먼저 펼쳐봤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통장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동안 모아온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편지, 봉투에서 꺼내자마자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를 보니 꽤 오래전에 쓴 편지 같았어요. 몇 번이고 접었다 폈다 한 듯 구겨진 자국도 있었고요. 밤새도록 부엌에 앉아 편지를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아니, 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저는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마음은 어두웠어요. 이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통장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지훈이와 민수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온갖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단순히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밤새 읽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가 처음 돌아왔을 때 했던 말. 많이 고생했지.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편지를 통해 알게 된 남편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평소처럼 출근하던 남편은 회사 근처 횡단보도에서 넘어졌다고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요. 의식은 있었지만 과거의 기억이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 의사들은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했대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작된 떠돌이 생활, 기억을 잃은 채로 전국 곳곳을 떠돌아다녔다고 해요.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식당 설거지도 하고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내기 바빴대요. 하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왠지 모를 그리움이 차올랐다고, 특히 따뜻한 된장국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아파왔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전 우연히 들른 식당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모든 기억이 돌아왔대요. 마치 오래된 필름이 순식간에 되감기 되듯이 저와 아이들의 얼굴, 우리가 살던 집, 그리고 그날 아침의 기억까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뒤였어요. 돌아오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대요. 15년이나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우리가 받아들일 리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대신 돈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언젠가는 꼭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고생시킨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제는 늦어버렸다고. 편지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몇 달 전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대요. 그제서야 마지막이라도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고.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남편은 우리를 버리고 간 게 아니었다는 거. 그저 불행한 사고로 인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아침이 되고 편지를 읽고 난 후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거실에서 남편을 마주치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도 너무 컸거든요. 지윤이에게 편지 내용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윤이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어요. 다 변명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기억이 돌아왔다면 5년 전에라도 찾아왔어야죠. 그때는 왜 안 왔어요? 지윤이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아버지의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남편의 병. 그걸 알고 나니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움과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다가왔죠. 그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밤이 되자 민수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더 이상 남편을 밀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그래요. 평일이 되자 아이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죠.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서 있으니 문득 남편에게도 밥을 차려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설이다가 결국 그의 목까지 준비했죠. 처음으로 남편에게 내민 아침상. 그는 마치 황금 밥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소중하게 먹더라고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거의 기도하듯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아려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우리의 20년 만의 첫 식사였네요.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컥울컥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퇴근 후 민수가 집에 들렀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방을 찾아갔어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 민수는 조심스럽게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죠. 그런데 지훈이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퇴근 후에 그가 보이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의 눈빛이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른 온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조금씩 다가가고 누군가는 여전히 멀리서 바라보고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남편의 방으로 달려가 보니 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죠. 당황한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에게도 연락했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바삐 움직였어요. 검사가 이어졌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었고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된 상태라고 했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죠. 민수가 먼저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죠. 지윤이도 회사에서 급하게 뛰쳐나왔다고 해요.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로 병실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편지에서 읽었던 그의 병. 하지만 이렇게 빨리 악화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겨우 조금씩 마음을 열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니. 다음 날 지훈이가 퇴근 후 병원을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죠. 병실 안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창가에 기대어 있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이를 바라봤죠. 창문으로 비치는 석양빛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지훈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꾹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지훈이는 끝까지 강한 척 하려 했지만 결국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 지훈이는 그날 밤늦게까지 병실에 있었대요. 민수가 말해주더라고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다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그동안의 그리움과 원망까지. 그날 이후로 지훈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매일 퇴근 후에 병원에 들러 아버지의 저녁 식사를 챙기고 늦은 밤까지 병실을 지키곤 했죠. 마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상받으려는 것처럼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어요. 남편의 병세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오히려 예전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더 선명하게 떠올리는 것 같았죠. 병실에서 남편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의 일, 민수가 유치원 발표회에서 울었던 일, 그때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죠. 지윤이가 5살 때였나? 공원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었지. 남편의 말에 저도 그때가 떠올랐어요. 지윤이는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일어났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강한 아이였나 봐요. 민수는 누나가 다친 걸 보고 대신 울었었죠. 문득 옛날 찍었던 사진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집에 가서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죠. 노란빛이 바랜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평범했던 일상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지윤이와 민수는 자신들도 기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이런 시간들을 더 일찍 가질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모두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죠. 아이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지훈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달려왔고, 민수도 곧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섰을 때 남편은 이미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온몸에 각종 의료기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죠.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우리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남편이 손짓으로 저를 불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기억을 잃었을 때도 이상하게 밥 냄새만 맡으면 울컥했었어.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고 혼자 견디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윤이와 민수도 아버지의 침대 양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죠. 더 이상 말은 없었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남편의 상태는 나빠졌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는 가운데 우리 가족은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남편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듯이 그날 저녁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마지막엔 마치 잠든 것처럼 조용히 그렇게 생을 마감했죠. 이번에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이었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항상 감정을 숨기려 했던 지윤이도 이번엔 더 이상 참지 못했죠.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아빠, 나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윤이의 흐느낌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가 누나를 끌어안았죠. 둘이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의료진들이 들어왔지만 아무도 아이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들도 알았나 봐요. 이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특별한지,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의 마지막이라는 걸. 창밖은 어느새 깜깜해져 있었어요. 병실 창문에 비친 우리 가족의 모습이 보였죠.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던 그의 귀환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이틀이 지났어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그가 머물렀던 작은 방에 들어섰죠.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몇 벌의 옷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2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방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동안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써왔던 일기장이었죠.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기억을 되찾은 후의 괴로움까지 모든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지윤이는 아버지의 수첩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특히 자신의 대학 입학 소식을 알았다는 내용의 페이지를 보고는 한참을 흐느꼈죠. 민수는 조용히 옆에서 누나를 안아주었어요. 남편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물질적인 것들보다 이런 마음의 흔적들이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남편의 방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를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 아닌 불운한 사고로 우리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다는 걸요. 지윤이는 어제 처음으로 웃으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회사 다니실 때 항상 퇴근길에 사탕을 사다 주셨다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추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민수는 아버지의 수첩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펼쳐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해요. 우리 모두 조금씩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그리워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서랍 속에 있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어요. 이제는 울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되었네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남편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런 햇살이었죠. 우리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오해와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비록 남편은 짧은 시간만 우리와 함께 했지만 그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선물이 되었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인사를 해요.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이 가족. 그들의 재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한 달 뿐이었습니다. 용서하기에는 너무 짧고 원망하기에는 너무 소중했던 그 시간.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밖에 날씨가 좋든 굳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따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